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BGF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요. 네, 전반전 양팀의 주장 맞대결에서는 BGF팀이 웃었고요. 하지만 네. 삼지명 맞대결에서는 화성시 코리오 팀이 웃었습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전반기 때 만나서 진짜 내용도 재미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설현준 선수가 마지막에 대역전승을 거뒀거든요. 네. 송지훈 선수가 굉장히 벼르고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설현준 선수 역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이고요. 또래들끼리의 대국은 항상 뭔가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의 랭킹이 좀 높다고 해도 승부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네.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 좌하기 쪽, 좌상기 측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떤 진행인지. 근데 좌하기 측이 아마 네. 약간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어차피 화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흑백만 바꿔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일단 좌상기 쪽은 보통은 이제 늘어서 많이 두는데 지금 날일자로 둬서 조금 중앙을 중시하는 수를 둔 거예요. 네. 지금 좌상기 쪽 모양과 똑같죠. 좌하기 쪽은 여기서 흙이 거의 안 두는 수긴 한데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수를 뒀어요. 2단 젖히는 수를 둬서 네. 흙이 귀에 실리는 크게 네. 뭔가 단단하게 좀 차지를 했지만 백도 흙의 모양을 활용하면서 돌이 활발하거든요. 이렇게 된 그래도 모양입니다. 흑의 실리 아닌가요?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네. 대체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바깥쪽 베개 쪽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미묘한 차이예요. 별로 어차피 차이라고 해봤자 진짜 뭐 그게 맞는지 정답인지도 의문일 정도의 차이긴 한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네. 이 모양은 실리보다는 이 바깥쪽에 있는 돌들이 활용을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설현준 선수가 송지훈 선수보다 어린데 프로 데뷔는 좀 더 먼저 했어요. 네,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국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네.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뭐 신진서, 신민준, 이동훈, 변상일 이 선수들이 물론 그 설현준 선수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 선수들이 더 유명한데 중국에서는 설현준 선수의 별명이 일단 괴물이라고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 한국 신의 기사, 예의주시하는 한국 신의 기사입니다.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별명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성적을 내는 선수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만큼 네.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니까요. 백철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네, 두 선수가 네. 이제 초반 구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KB리그 대국하기 전에 먼저 선수들하고 같이 들어가기 전에, 시합 들어가기 전에 초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둘, 6시 반에 시작하기 전에 넷, 저희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계속해서 팀원들과 초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이거는 좀 누가 나으려나, 저거는 뭐 이렇게 상대가 둬주려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연구하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양화점으로 두는 바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죠. 90년대 유행을 하다가 네. 2000년대 중반 들면서는 거의 안 나오다가 다시 정말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그것도 AI의 영향인가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네. 원래는 이제 덤이 6집반이 되면서는 흙 쪽에서 양화점을 두면은 너무 포석이 단순해진다고 해서 흙 쪽에서 잘 두지 않았어요. 중국식이라든지 미니 중국식 아니면은 뭐 소목을 두면서 아예 실리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하점 바둑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 승률 그래프가 뭐 3-3이나 소목 두면은 조금씩이지만 내려가요. 네.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다 화점을 두고 난 이후에 날일자를 걸치냐 아니면 뭐 3-3을 들어가냐 그렇게 많이 둡니다. 지금 설현준 선수는 자주 나오는 모양은 아니에요. 중앙 쪽을 중시하고 흙이 실리를 차지하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붙이면서 이제 좌상 쪽을 두텁게 해놓고 좌 쪽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하지만 흙도 좌상기를 선수로 지금 집을 차지했고 우상기에 먼저 손이 갔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쪽에서 잘 두지 않는 길로 갔고 흙은 뭐 불만 없이 지금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나오면 섭섭하죠. 네. 최근에는 이제 선수들이 그 바둑판을 이제 초반에 구상을 할 때 날일자 걸치는 것보다 오히려 3-3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지금은 우변에서 막아야 되나요? 우변에서 막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변에서 막고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런 정도로 진행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도 흙을 좀 손을 빼는 거를 거슬리게 하려면 밀어서, 이러고 만약에 흙이 둔다면 젖혀서 두고요. 여기를 계속 둔다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변 쪽을, 지금은 날일자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밀어서 두는 것이 흙 입장에서는 약간 더 어떻게 둬야 할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도 흙이 젖힐 수도 있고 이제 늘어서 둘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젖혀서 둔다면은 아마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두면 물론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이상한 수는 아니겠지만 아래쪽에 흙의 두터움은 이미 좌하기 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흙은 둔다면 하나 젖혀놓고 뭐 우변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늘고 도도 늘고 그냥 아예 우변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변에서 만약에 집이 커지는 것은 그냥 쭉쭉 밀어가면서 우변이 더 모양이 크거든요. 네. 서로 지어진다고만 하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요. 일단 초반이 뭐 굉장히 네. 지금 신중하게 또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장고대국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고대국은 꽤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서로 집 모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일단 마지막 수는 원성진 선수가 이 우변을 붙여가면서 지금 네.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아홉,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원성진 선수가 혹시 그 기록적인 100승을 할 수도 있는 판인데 그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집들이 굉장히 크게 났네요. 일단 이 부분의 사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흙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앙 쪽 끊기는 것 때문에 선수가 돼 있어서 백이 잡으러 가더라도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우상 쪽이 10, 19, 20, 31 마지막 이게 잡으러 오더라도 셋, 넷, 최소 4집은 날 거고요. 35, 일곱, 37, 38, 39, 아홉, 38, 40, 52, 54, 55, 56, 67, 80, 70, 혹집이 엄청 크게 나네요. 일단은 80집이 넘습니다. 네. 10, 20, 28, 30, 36, 38, 40, 44. 여기가 모르겠어요. 46, 50, 60, 67, 69. 원성진 선수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네. 상황이라고 일단 계산이 됩니다. 뭐 지금의 결과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사실 많이 둬서 네. 흑이 이길 확률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거의 다섯,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길 것 같은데요. 성진 선수가 아홉, 네. 지금은 반면 10집이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변 사활도 뭐 완벽하게 살아 있고요. 이제 미세한, 그러니까 크지 않은 끝내기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시 코리오 팀의 원성진 선수가 지금 유리하게 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우아기 쪽 끝내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백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네요. 아직 맛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맛이 아니라 밀고 젖히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끊는 순간에 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여기도 단수 치면은 여기가 잡히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고대국 치고는 좀 빠르게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집들이 크게 나서. 이창석 선수.
진짜 이런 수는 어지간해서 나오는 수는 아닌데 네. 아 정말 이제 여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도 바둑이 이제 백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네. 여기 여기 두면 뭐 패를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부담이긴 한데요. 네, 여기를 늘면은 이제 밀어서 네. 그냥 지킨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나가기 때문에 두 집 이득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수들이 대체로 이제 저런 수가 나오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차이는 둘, 원상진 선수가 저기를 물러나도 이겼습니다인가요? 네. 근데 야 저렇게까지 둘 거라고는 네. 저런 수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수 있는 거죠? 여유가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네. 뭐 더 둘 필요 있어? 약간 거의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원상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저기까지 둔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뭐 확신할 수 있겠네요. 네, 차이가 저는 혹시라도 제가 뭐 뭔가 계산 안 한 부분이 있나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6, 8, 10, 18, 20, 30, 46 이거까지 이제 47 51, 52, 54, 55, 58, 60, 66, 68, 70, 흑집이 85집이 나거든요. 근데 백집이 6, 8, 10, 12, 14, 18, 20, 30, 38, 38, 40, 45 이곳을 이제 지켰다고 하면은 46, 47, 60, 65, 68 뭐 여기 잡아도 70집 흑집이 85집 네. 지금은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지금은 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아주 큰 끝내기들이 남은 것도 아니고요. 네, 뭐 특별한 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은 둘, 원상진 선수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송지훈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을 보시면은 송지훈 네. 선수가 이제 우하기 쪽을 집으로는 약간 손해라고 평가받는 수이지만 그래도 여기 끊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호구 백이 들여다보고 늘고요. 그리고 우변을 갔습니다. 우변을 가자 설현준 선수가 우변을 다 집으로 내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에 이제 저공 비행을 해서 벌리고 송지훈 선수가 압박하면서 우상중앙 쪽 이 부분은 지워졌어요. 이 부분은 지워지지만 송지훈 네. 선수는 이제 공격을 하면서 송지훈 선수가 바라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네. 흐름은 흙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흐름이 흙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조금 그래도 흙이 기분 좋고 여기도 흙이 살짝 기분 좋고 네. 그런 모양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변은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흙 쪽이 좀 일곱, 기분 좋은 중반전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백도 아래쪽에 모양을 주는 건 싫지만 그쪽 올 시간은 없고요. 그쵸? 지금은 우변 쪽을 뭐 갔다가는 우상 쪽이 다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두기가 어렵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본인이 이 판을 이기면은 KB 바둑리그 통산 100승인지 알지 모를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선수들은 사실 신경을 안 쓰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워낙 그 이소영 캐스터가 아마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알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얘기 안 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좀 아,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마지막 있겠네요. 네. 둘,
일곱, 여덟. 이창석 선수 바둑에서 뭔가 역전이 되려면 하변 사활이 뭔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네. 하변 사활은 이 호구가 100% 선수예요. 안 받는 순간 단수치고 중앙 쪽 차단이 있어서 이 호구가 되어 있는 순간 백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가 돌이 와야 되는데 네. 30초. 여기로 도도 살아 있고요. 그냥 이 모양이 되는 순간에 이미 지금 살아 있습니다. 돌이. 송지훈 선수는 우상 쪽 백을 압박하면서 우변 쪽에 다섯, 여섯, 이 부분의 집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홉,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일단 지금으로서는 흙이 조금 두기가 편하겠네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우상 쪽을 압박하면서 그래도 여기가 꽤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뭐 백인 당장 우상 돌보기 바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준 선수가 좌하기도 그렇고 좌상 쪽도 그렇고 네. 평소에 자주 나오지 않는 모양으로 좀 시간 사용을 하면서 판을 새롭게 이렇게 뒀는데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지훈 선수는 계속해서 아마도 일단 압박을 하지 않을까. 중앙 날일자 정도 둬서 여기를 둬서 지금 생각은 지켜라. 그럼 늘어서 자체로 사는 수를 없애고 이수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원래 백이 완벽하게 넘어가 있으면 이 한 칸 뛰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패를 할 수는 있다지만 여기에 돌이 있으면 차단이 가능하거든요. 원상진 선수는 지금 하변 쪽을 완벽히 지금 살은 상황입니다. 사활을 좀 보시면은 여기를 뭐 붙여도 한 집을 내는 순간에 네. 마지막 여기를 하나, 둘,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정말 많은 수순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확실히 흙이 좋은 느낌이죠? 흙이 굉장히 뭔가 활발하죠. 송지훈 선수의 돌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글쎄요. 설원준 선수의 좌하기와 좌상기 쪽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선택은 네. 지금까지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흙의 모양이라면 백이 실리는 확실히 챙겨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아니고요. 네.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아홉, 둘, 셋, 세 번 남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BGF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뭐 몇 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송준 선수가 중앙 쪽을 압박을 하자 여기를 어깨 짚으면서 탈출했는데
뭐 그냥 무난하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뒀습니다. 송준 선수는 이 장면에서 좀 확실하게 30초. 하나,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넷, 다섯,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백이. 여덟, 아홉, 열. 여기를 알겠습니다. 두더라도 치받고 차단을 하면은 맛이 상당히 나쁘긴 하지만 당장 수가 안 되는 순간 뭐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가요. 모양은 사실 뭐 굉장히 나빠 보이긴 하는데 뭐 거의 뭐 거기서 끝이에요. 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곳을 이제 한 칸 뛰면서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사라는 있어요. 이렇게 네. 두면은 사라는 있는데 이거는 일단 흙이 다 봉쇄하면서 굉장히 두텁게 처리가 되었고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여기 잘 풀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흙의 모양을 좀 삭감하고 들어가고 그런 바둑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착수 속도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특히나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백이 지금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괜히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조금이라도 시간으로도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상위권과 중위권 팀 같은 경우는 화성시 코리아 팀을 굉장히 응원하면서 이 바둑을 보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BGF의 경우는 개인 승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네. 상위권에 있지만 좀 초조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3위이지만 혹시라도 이제 한두 판 또 더 지다 보면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서른준 선수가 계속 지금 벌써 마지막 초이기네요. 계속 생각하는 거는 사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은데 너무 안에서 사는 거는 네. 두터워지니까 뭐라도 네. 하죠. 도저히 그냥 뭐 네.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런 수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점점 수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완벽하게 수읽기를 하고 뒀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거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네. 완벽하게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있기도 어렵고 시간도 짧은 바둑에서 거의 뭐 감각적으로 그냥 사는 건 너무 나쁘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려고 붙이고 끄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빨리 늦죠, 송지현 선수는. 제가 이 수순들이 뭐 더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딱히 뭐 그 다음 수가 잘 안 보여요. 뭘 뭐 해보려고 해도 괜한 이거는 지금 혹시 축인가요? 축이네요. 이 붙이는 건 아예 되지도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을까요? 초반은 확실히 흙의 페이스예요. 네. 그냥 바둑만 보더라도 흙의 페이스에 지금 초읽기 남은 상황이나 서른준 선수가 지금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모든 것들이 네. 송지현 선수에게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른준 선수가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좌악이 좀 잘 안 나오는 수법인데 여기서도 새로운 잘 안 두는 수법, 좌상기도 잘 안 두는 수법 이런 수법들을 뒀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홉. 아,
도저히 뭐 여기 붙이는 것까지는 그냥 살면 나빠 보이니까 해봤는데 더 이상은 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 지금 그냥 살자고 뒀고 이 정도 건드린 건 손해가 없나요? 약간 손해? 일단 최소한 득은 없어요. 네. 예. 최소한 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그냥 살았어도 흙이 여길 지키는 일은 없고 어차피 이곳을 막는데 백이 그때 붙였어도 똑같이 진행되고 백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열받았죠 지금. 뭔가 착수가 나 좀 화났어. 지금 이런 착수인데요. 포석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느낌이겠죠. 네. 이 바둑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설현준 선수가 꽤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고대국이 끝이 난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뭐 변화나 이변이 없었다면 원성민 네. 선수의 승리가 유력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변화가 있을 만한 것도 없었죠. 네. 네, 두 선수 복귀를 하는 모습인데요. 원성진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KB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하는 판이네요. 네, 원성진 선수의 통산 100승. 선수들에게 KB리그 통산 100승도 참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당연히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고요. 써고 있고 이 바둑도 분위기가 괜찮고요.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됐네요. 지금 상변 쪽을 네. 그러니까 백이 살자 흙이 이곳을 뒀는데 당장 또 백이 싸우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여길 지켰고 흙도 살아는 있는데 단수 칠 때 뒤로 물러나면은 굉장히 이제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 지켜뒀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지금 설현준 선수가 뭔가 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전투로서 좀 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곳에 뒀고요. 사실 송지현 선수가 좌상기 쪽을 여기를 좀 받았는데 약간 우세를 의식한 수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백이 단수를 쳐도 30초. 사실 여기서 흙이 또 손을 빼도 백이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덟, 어차피 또 둬도 뭐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흙은 사실은 뭐 이런데 날일자나 뭔가 중앙 쪽을 차라리 좀 지켜주는 이런 수들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송지현 선수가 아무래도 우병과 우상 쪽에서의 진행이 좀 기분 좋다라고 보고 하나 두텁게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설현준 선수가 아마 생각한 수익기로는 혹시라도 여길 젖히는 것이 되나 이런 수를 잠깐 읽어봤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단수치고 굉장히 곤란하죠. 여기가 지금 완전 다 막힙니다. 이렇게 탈출이 안 돼요. 자체로 뭐 수상전을 좀 30초. 하나, 아, 셋, 그냥 만만치가 않네. 여기 미는 수가 있어서 이곳 두면 단수가 있고 이으면 젖혀서. 이건 잠깐 또-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젖히는 수에 대해서. 저는 이 수가 지금 여기 치받는 게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곳을 둬도 이제 수상전이 네.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바깥쪽이 여기 문제가 되네요.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네. 지금 흑이 이곳을 늘자 여기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가 이제 붙이면서 30초. 방비를 했고 둘, 글쎄 이 수는 이것을 막을 때 지금 끊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러고 나가서 여기는 사석으로 해서 이쪽을 끊어서 판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일단 설현준 선수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어지럽게 만드는 수순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AI 승부 예측은 심지어는 어? 100쪽이네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네. 바둑은 당연히 만만치 않거나 흑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고요. 여기 둔 수가 네. 좀 송준 선수가 이제 우세를 의식한 수라고 생각이 돼요. 이 수는 부분적으로는 역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큰 곳을 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흑이 꽤 기분 좋은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저수 때문에 네. 뭐 승률 그래프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수가 좀 느리긴 했군요. 네. 흑은 뭐 이도를 버릴 순 없어요. 뭐 일단 나와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뭐 앞으로 한 5수는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두고 여기 두고 나오고 막고 끊고 뛰고 잡고 흑이 뭔가 약간 수비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흑 쪽에서는 조금 네. 갑자기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이네요. 이렇게 되면.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초. 송지훈 선수도 굉장히 속기로 두다가 약간 이제 손이 멈췄죠. 바둑이 이제 만만치 네. 않다. 초읽기도 하나도 쓰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일단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설현준 선수가 성공을 했고요. 사실 전반기 때 두 선수의 바둑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네. 초반에는 설현준 선수가 약간 좋았다가 다시 송지훈 선수가 좋았다가 좀 그러고 뭐가 뭔지 몰랐다가 나중에는 송지훈 선수의 거의 뭐 압도적인 유리까지 갔었는데 네. 설현준 선수가 정말 엄청난 버티기, 송지훈 선수의 착각 이런 게 나오면서 끝까지 재미있었던 그런 바둑이었고 그 판을 이제 설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이 3대2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일곱, 여덟. 백도 여기서 뭐 다른 진행은 별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다른 곳을 뒀다가 흑이 이 자리를 지키면은
여기는 잡혀 있고 상변도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네. 뭐 어찌 됐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기는 나와서 끊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흑 입장에서 지금 여길 막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자리를 찌르면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역습을 하나요? 네, 여기를 끊어서 네. 이곳은 막히면 잡히잖아요. 102 자리 둘 때. 우변이 그럼 다시 걸리게 되는 네, 건가요? 여기가 4월이 바로 걸리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너무 생각해 볼 만한데요. 7, 8, 9. 아, 사실 좀 확실한 실기가 돼야 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송지훈 선수 생각은 여길 이제 밀어서 102 이런 데를 뭐 못 뚫을 것이다. 단수로 축으로 잡히니까 여기는 어차피 흙이 탄력이 있어서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절대. 여기 젖히는 거랑 이곳 젖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곳을 뭐 여길 두던 여길 밀던 어딜 지키면은 늘어서 두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40초 초입기 안에서 뭔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진짜 한 수 한 수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은 흙이 젖혀서 차단은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쉽게 단수 치고 이곳을 두면 장문이거든요. 이곳을 두면은 여길 지키고 연결하면 흙이 넘어가고 이 쌍립으로 연결되는 자세는 흙이 두텁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서른준 선수는 그곳도 끊어갑니다. 여길 두면은 이렇게 해서 끊어가야지 이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니까 흙이 두려면 빈 삼각밖에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모양이 일단 네.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오히려 흙은 이 두 점을 뭐 버리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좀 두텁게 처리는 되네요. 네. 흙이 약간이라도 뭔가 유리 두터운 네. 그런 싸움으로 생각은 되는데 정리는 쉽지 네, 않아요. 정리는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은 일단 두 점을 버리는 쪽으로 둘 것 같아요. 저 두 점을 살리는 거는 모양이 여기 둘 때 이 두 네. 점을 살리면 이런 자리 두면은 너무 여기가 네. 뭐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모양은 뭐 어떻게든 수가 나더라고요. 네.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기 차단당하는 것이 이 부분 차단당하는 것이 남아있고 중앙 쪽이 아무래도 백이 점점 더 좀 얇아지고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전투 자체는 네. 백보다는 흙이 두기 편합니다. 손이 거의 날아가죠. 자, 여기서 선택인데요. 흙은 여기로 단수 쳐서 이제 버리는 것이 가장 좀 쉬운 깔끔한 선택일 것 같고 아예 그냥 흙이 자체로 그냥 뿌리채 차단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백이 이렇게는 못 두거든요. 여기 지킬 때 그냥 지키면 다 잡혀서 뚫자고 하면 사실 그냥 뚫려야 돼요. 백은 이런 식으로 뚫려야 되는데 두번 남았습니다. 이런 걸 지키고 넘어가고 이게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어떻게 나올지. 30초. 하나, 둘, 셋, 단수 치고 있는 게 일단 네. 나을 것 같은데요. 뭔가 모양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중앙 쪽을 지키긴 했는데 단수 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두텁게 늘었고요. 어쨌든 2점을 살리는 쪽은 아니네요. 네, 두 점을 살리는 네. 건 지금 모양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텁게 뒀습니다. 중앙 쪽이 점점 더 흙이 두터워지고 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역시 이런 모양은 백이 굉장히 두기가 좀 어려워요. 여덟, 아홉, 일단 중앙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이제 밀었고요. 여기 민수는 잡히는 네. 걸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있어야 백이 이수가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곳 네. 끊기는 것을 저절로 지금 방비를 했습니다. 흙은 30초. 글쎄요, 여기 그냥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곳이 막혀 있다고 해도 여덟, 아홉, 여기 호구 치면 젖히는 거랑 끊는 게 맛보기여서 어차피 살아 있거든요. 네. 중앙도 두고 싶긴 해요. 중앙도 네. 좋은 자리예요. 저 꽃을 뒀다라는 것은 백도를 계속해서 좀 자충처럼 만들어 놓고 좋은 자리 이어서 끊는 걸 계속 노리겠다. 그리고 다음번에 손이 오면 젖히겠다. 네. 중앙 쪽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설현준 선수가 조금 괴로운 상황에서 중앙 중반전 전투를 하고 있고요. 흙은 그냥 중앙 쪽을 하나 이렇게 받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곳을 붙여서 좀 더 무겁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저 부분은 차단은 안 되죠. 차단은 안 되는데 네. 송준 선수 생각은 100의 다음 수를 무조건 여기를 연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 찔러둔 겁니다. 괴로운데요. 중앙이 두텁고 여전히 백은 돌봐야 되는 돌들이 남아 있고요. 셋,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다섯, 일곱, 일단 여덟, 쉽게 계산만 해보더라도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여덟, 스물 거의 30집, 40집, 40한 여섯, 일곱 집, 100은 열 이곳이 이제 25집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집, 100이 지금 40집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흙이 집으로 안 불리한데 네. 중앙은 아무래도 흙이 두텁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돌은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직 워낙 바둑판이 많이 남았고 좌변 쪽 그리고 이 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둑은 흙이 두기 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승부의식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너무 당연한 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드니까 차이가 확 벌어지네요. 뭐 어쨌든 흙이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그곳 잡는 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상편이 네. 괜찮은 건가요? 나가도 네. 이 호구가 되는 순간 여기 끊는 것과 단수 치면 이곳 젖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주 간단하게 아, 살아 있어요. 뭐 전혀 지금. 상관없네요. 네, 사활은 뭐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백은 그럼 이제 중앙으로 와야 되나요? 중앙보다는 아마도 좌변 쪽에서 올 것 같아요. 네. 중앙 경우에 따라서 버린다고 생각하고 좌변 쪽에서 와서 흙이 만약에 중앙 쪽 오면은 다시 한번 네. 이곳을 공격하자고 할 것입니다.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지금 두는 수들이 뭐 흙을 바로 잡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막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두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BGF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BGF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설현준 선수와 송주훈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지금 몇 수가 진행이 네. 되었는데요. 설윤준 선수가 상변 쪽을 차단을 하자 송준 선수가 붙이고 늘면서 이제 우상기 쪽을 지금 확실히 살아두고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바라는 최고의 그림은 선수로 여기가 처리가 돼서 네. 흙이 만약에 살 때 이 자리로 오게 된다면 이거는 갑자기 흙이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돌이 잡힐 리는 없는데 중앙 쪽 지키는 것 자체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흙돌을 압박하면서 네. 만약에 흙이 후수로 살아야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이거는 역전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선우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는 워낙 집으로 커서 아마 단수를 칠 것 같은데 흙이 손을 빼도 잡히진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백이 중앙에서 손이 오면은 흙은 잘 안 잡힌다 보고 일단 네. 이 자리를 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리한 입장에서는 중앙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은 네. 우상 쪽보다는 지금이 좀 더 변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바둑이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설현준 선수가 그래도 좀 확실히 불리했던 상황이었는데 뭔가 잘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의 수순 중에서 사실 아까 전에 여기를 하나 흙이 붙여놓을 수 있었잖아요. 붙여놓고 지킬 수 있었잖아요. 이곳을. 네. 이 교환을 안 해놓은 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흙이. 송준 선수는 그 부분을 이제 차단하면서 백이 우상 쪽을 단수 치면은 이 자리 와서 이 백이 좀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연결하면은 젖혀서 이렇게 지키게끔 지금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흙이 좀 좋아 보였는데 역시 중앙 쪽의 교환 안에서 백이 선수로 상변을 차단하고 중앙 쪽 지키는 흐름이 좋았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A의 스코어도 거의 중앙으로 왔고요. 네, 지금은 네. 뭐 알 수 없는 그래도 굳이 선택하라면 그래 흐름이 좋았으니까 네. 흙을 선택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서로 어려운
바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니까요. 네. 지금 우상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뭐 흙이 선수니까 젖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흙이 이곳을 붙이면은 다 잡히는 것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길 붙이면은 네. 이 자리를 젖혀요. 받아주면은 그냥 둬서 살고요. 이곳을 두면은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만 둬도 우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젖히는 게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백은 사활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송지훈 선수는 마음 같아서는 빨리 교환을 하고 싶은데 이걸 교환했다가 백이 그냥 아예 다 수상전으로 가져가면 사실 흙 쪽에서 자신 없거든요. 네, 일단은 지키는 게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이 우상기 쪽 단수 치는 건 집으로는 워낙 크긴 하지만 어차피 후수이기 때문에 흙이 그거는 견뎌야 할 것 같고요. 백은 여기서 이 단수를 한번 쳐보는 게 이건 안 받으면은 딴에서 잡히고 이으면은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이미 득을 봤어요. 지금 흙을 이렇게 안쪽에서 두 집 나고 살게 만들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송지훈 선수의 여기 지금 넣은 것도 사실상 이곳에 패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예 이곳을 교환해놓고 두는 것이 정수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진행은 이제 백은 여기 이제 단수 하나 쳐놓고 이 돌 같은 경우는 뭐 어찌 보면 위험해 보여도 여기 미는 것, 이곳 네. 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하고 네. 좌변 쪽 오는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이 많이 풀렸어요. 중앙을 선수로 살고 좌변을 오고요. 오면은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알 수 없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흙이 중앙은 가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요. 네. 그리고 흙이 지금 네. 수순 중에서 약간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차피 사실상 이 패는 이 바둑에서 할 리는 거의 없거든요. 워낙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어놓고 뒀어야지 이 단수 때 손을 빼고 둘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사활이 손 뺐는데요. 뭐죠? 사활이 뭐 패를 하겠다는 여기 두고 네. 이거면 자체로는 잡혔는데요. 이렇게 잡으러 오면 지금 송지훈 선수 생각은 여기 먹여쳐서 네. 따내면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네. 흙이 수가 많은 거 아니냐. 수상전을 하자. 네, 수상전을 네. 하자가 첫 번째 생각이고 만약에 백이 이것을 이으면 일단 사라는 있다. 사라는 네. 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 패를 하겠다. 뭐 바로 잡히는 건 아닌데 일단 흙이 뭔가 굉장히 버티는 수를 두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냥 바로 패를 하네요. 저곳을 굴복시키면은 여기 있는 것이 선수예요. 이렇게 둬서 이곳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살아 있습니다.
송지훈 선수는 접해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팩감이 서로 어떨까요? 흙은 일단 자체 팩감이 부분적으로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굴복시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근데 왜 백은 한 번 일단 안 따내죠? 보통은 물러나더라도 하나는 따내죠. 당연 뭘 왜 안 따내는지 진짜 1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뭔가 그래도 뜻이 네. 있을 텐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따내는지. 화장실이 급했나요? 아니 뭐 어차피 그래도 한 수 두고 가는 건 똑같은데. 흙은 어차피 여기 패는 흙이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백이 그냥 흙이 이 바둑판에서 어딜 두 번 두던 그냥 따내면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패는 할 수가 없고, 역시 대마가 살기 위해서는 이 교환은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이제 좌변으로 올 수 있는 그쵸. 거고요. 이제 백이 좌변으로 가는 그런 바둑이 되겠네요. 여기가 조금 이것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지금 송지훈 선수가 노리는 건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는데 여기 끊는 게 있다. 네. 백도 받아둬야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끊는 게 굉장히 강력하겠네요. 그 수가 선수는 안 되는 거죠. 백이요? 네. 선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곳이 흙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상 쪽에서는 백이 집으로 득을 받지만 그래도 선수는 흙이 잡는 그런 바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좌변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좌변이 뭐 서로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요처죠. 특히나 백이 왔을 때는 흙의 생사가 조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들이 이 바둑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뭔가 설현준 선수도 아까 전에는 계속 답답해하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착점이 나오다가 네. 조금 딱 보기에도 여유가 약간 생겼거든요. 지금 좌변만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셋, 넷, 상변 너무 불안하죠. 네, 상당히 불안해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지키긴 지켰는데 직접 지킨 건 아니고요. 굉장히 묘하게 지켜갖고 이 수는 일단 중앙을 지키는 의미도 있어요. 중앙이 사실 여기가 지금 흑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끊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네. 송지훈 선수는 노리고 있었을 텐데 지금 설현준 선수가 이 자리를 두면서 그 중앙 쪽 끊는 것을 일단은 방비를 했습니다. 30초. 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길 끊어가면 어떻게 되냐예요. 다섯, 만약에 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면은 여덟, 이거는 집으로 꽤 많이 흙이 이득을 받거든요. 이만큼 잡는 거니까. 이 두 선수의 바둑은 재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해설을 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수가 보이면 거의 결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를 남겨둔 채로 뭐 어떻게 판을 짜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일단 고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보여주죠. 네. 마지막 하나, 괜찮을까요? 셋, 저는 저 세 점을 네.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오, 사활이 안 걸린다. 상병 괜찮나요? 자, 송지효 이거는 선수도 뭐 지금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다가 앉았어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선윤 선수는 네. 이걸로 살았다. 이걸로 이 살았다라거든요. 얘긴데요. 그런데 궁도가 넓지 않거든요. 자체로는 사실은 네. 하나, 이렇게 두면 지금 잡히는데 뭐 활용할 돌이 있나요? 아니, 사령이 아니라 이 중앙이 못 살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홉,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는 순간에 중앙이 못 살아서 못 잡으러 온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른준 선수는 자체로는 못 살았지만 네. 중앙 때문에 못 잡으러 온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못 잡으러 간다면은 지금 당연히 서른준 선수의 선택이 당연히 맞습니다. 일곱, 여덟, 바로 깔끔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잡을 수는 없는데 흙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패를 할 때 네. 한 번만 굴복시키면 이거는 잡거든요. 여기 젖히는 순간에 이 따내는 게 선수가 돼서 중앙이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만 굴복시키면 되는데 이러고 잡으러 가자는 패감 쓰면은 이거 뭐 잠깐 조금 덜 악수로 좀 써야겠네요. 너무 심하게 악수라서 이 정도로 쓰고 따내면은 팩이 패감이 없는데요. 우변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젖히는 순간에는 이 우상 쪽 대마가 저, 하나, 둘, 셋, 뭐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계속 시간 연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송지훈 선수도 저런 연장책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네.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면은 서로 살고 하는 순간에는 백이 중앙도 깔끔하게 처리됐고 여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백이 굉장히 잘 된 거거든요. 백이 버텼는데 아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송지훈 선수가 네. 여기 날일자 한 것은 우상 쪽에서 실리로 꽤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게 선수라고 믿고 둔 건데 지금 선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섯, 여섯, 지금은 일단 제 눈엔 패밖에 일단 뭐 잡으러 가는 듯한 수법인데요, 저 수는.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사활이? 그러니까 자체로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체로는 사실 잡혀요. 잡히는데 지금도 여기 둘 때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은 잡혀 있거든요. 자체로는 잡혀 있는데 문제가 셋, 넷, 과연 중앙과의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덟, 아홉, 송지훈 선수도 뭔가 이렇게 반상을 노려보는 것이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30초, 하나, 글쎄요, 한번 가볼까요, 그냥. 다섯, 저야 뭐 제 바둑도 아닌데. 일곱, 여덟, 아, 계속 결정을 못 내리네요. 근데 흙이 좀 더 네. 부담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런 장면이 여기도 흙도- 패 모양, 여기도 네. 패 모양이면은 꽤 수가 많겠는데요. 네. 흙은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뭔가 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으러 가면 네, 이수상전. 이건 100도 몇 수 안 되겠네요. 이거는 흙이 빨라요. 이렇게 네. 되면 패긴 패인데 흙이 확실히 괜찮은 패입니다. 흙은 찌르고 치중이 가장 이렇게 되면 바꿔치기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여기 두는 순간에 백이 살자고 단수 치고 잡고 이렇게. 다섯, 이거라면 흙이 집으로 이득 받습니다. 여덟, 치중 들어가면은 백이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시 볼까요? 치중을 들어갈 때. 이거 할 때 만약에 이으면 막아서 이거는 살아 있어요. 잡히지가 않고 치중 들어가고 단수 치고 두고 따내고 바꿔치기인가요? 바꿔치기로 좌변을 네. 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백이 약간 그래도 기분 좋은 게 남아 있는 게 단수를 치고 일곱, 여기 아. 단수를 쳐서 아홉,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그냥 다 패가 아니라 흙이 뒤로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잡는 거거든요. 네. 아, 뭐 타협되고 끝내기로 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설현준 선수가 버티면은 수상전이 흙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2점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은 봐야 되는 거죠. 아직은 봐야 네. 돼요. 근데 저것도 어차피 이으면은 어차피 여기는 못 막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어차피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뭐 만만치 않게 되겠네요.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은 이제 단수 치고 여기 두고 따내고 흙이 2칸 정도 벌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대략적으로 12, 14, 16, 18, 20 30집이 조금 두터워요. 30집, 36, 38, 39 다섯, 여섯, 어, 일곱, 여기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패를 승부를 이거는 해요? 그렇죠. 개가를 제가 계속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승부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설현준 선수가 그렇게 잡혀서는 좀 나쁘다고 보고 지금 버틴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려봤던 그림은 백에게 좋은 그림 잘 안 나오지 않았나요? 뭔가 좀 좋은 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볼까요, 다시? 이걸 두고 둘, 셋, 아까 전에 제가 뛰고 여기를 둬서는 이거는 뭐 무조건 네. 빨랐거든요. 수를 다시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줄이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끊고 이게 뭔가 딱 그 가닥이거든요. 이렇게 줄이는 것이. 먹상 단패네요. 자, 그럼 단패가 됐다. 네, 그러면은? 횟감은 그럼 흙이 네. 백이 패감을 둬야 되는데 다섯, 없는데요? 여섯, 일곱, 뭐 두 번 두고 그냥 우겨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잡았다고. 네.
글쎄요, 저의 수익기로는 흑이 먼저 따내는 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만약 안 되려면은, 그러니까 중앙은 아까 전에 이렇게 두는 게 거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네. 수를 줄인 거거든요. 여기를 잇고 이곳을 둘 때 이곳을 따내고, 이것도 막상 만만치 않겠네요. 우상 쪽과 패. 아, 중앙만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그쪽이 더 유력한가요? 이쪽이 꽤 유력한데요. 네. 이거는 단패인데 네. 오히려 백이 먼저 따네요. 그럼 엄청난 차이죠. 네, 근데 어차피 네. 흑이 자체 팩감이 하나 있어서 아. 이것도 흑이 따낼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됐던 흑이 팩감은 중앙 쪽이랑 패를 하면은 네. 흑이 먼저 따내서 흑이 잡은 것 같고, 우상 쪽이랑 패를 하면 백이 먼저 따내지만 흑이 자체 팩감이 무슨 수가 있었을까요? 뭐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지금. 뭐가 있길래 더 가지를 못했죠? 일단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패가, 그러니까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네. 수익기가 확실히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걸로 최소한 나쁘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살 때 이제 좌변을 가잖아요. 전체적인 바둑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앙은 뭐 깔끔하게 살아 있고요. 여기도 살아 있고요. 여기가 30집이 좀 두텁고 36, 38, 39, 40, 42, 43. 그래도 약간, 그래도 한 뭐 4집? 47, 5, 6, 7, 8, 9, 10, 12, 14, 24, 26, 27, 30, 38. 뭐 끝내기 승부가 네.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살짝 김이 빠지는 그런 진행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낼 줄 알았는데요. 네. 글쎄요, 뭐 어느 쪽이 됐든 흑이 먼저 따내는 단패라고 생각이 됐고, 네. 만약 송지훈 선수가 그 수익기로 확신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갔었을 것 같은데요. 뭐 승부는 사실 이제부터라고 봐야겠네요. 네. BGF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